그렇기 때문에 패드만 여러 장 깔아놓으면은 정말 제 말을 믿고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은 알아서 가릴 수 있어요. 굳이 가르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계랑이TV 애견훈련사 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랑이TV 애견훈련사 전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전탁훈련사님하고 저희 훈련사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훈련이지만 우리 보호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그런 훈련, 배변 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탁훈련사님이 보호자님의 입장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강아지 배변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전탁훈련사님 질문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새끼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네. 배변 훈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희 같은 훈련사들은 사실은 배변 훈련을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강아지들은 스스로 알아서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은 고양이가 모래에다가 싸듯이 개들도 뭔가 푹신하고 깔려있는 공간에다가 싸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변 패드만 깔려있으면은 그곳에다가 반드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다면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 설정, 배변을 잘 가릴 수 있는 환경 설정을 잘 해줘야 되고, 또한 강아지의 심리 상태만 안정화가 돼 있다면은 배변은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가릴 수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애견샵에서는 배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꼭 네. 울타리에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울타리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강아지가 그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 발산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몸을 물어뜯는 자해하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 서클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배변 패드를 물어뜯는 행동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 안에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뭐 배변 패드랑 집이랑 뭐 밥그릇이랑 이런 거 놔두면은 그 배변 패드에다가는 쌀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다시 울타리에서 빼서 거실에다가 풀어놓게 되면은 어차피 다시 배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 네네. 그 풀어놓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패드만 많이 깔아놓으세요. 집안 전체를 커다란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배변 패드를 뭐 베란다 주변, 그리고 현관문, 주방, 방문 앞 이런 데에다가 많이 깔아두시기만 하더라도 강아지들은 초반에는 좀 실수를 할지라도 점차 성공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새끼 강아지들의 이제 소변 횟수는 하루에 한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까지도 싸거든요. 2개월부터 4개월 때까지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 20번이라고 따지면은 20번 중에 한 10번 정도, 50% 정도 가리다가 점차 12번, 14번, 16번, 18번, 20번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드만 여러 장 깔아놓으면은 정말 제 말을 믿고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은 알아서 가릴 수 있어요. 굳이 가르치지 않으셔도 돼요. 네네. 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일단은 패드 많이 깔아놓고 네. 카페트랑 매트도 있는데 네. 근데 거기다가도 막 실수를 하거든요. 그쵸.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들은 푹신한 곳에다가 싸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배변 패드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매트 같은 것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발매트나 러그 이런 거는 최대한 치워놓으시고요. 만약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그곳을 깔아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먹을 거를 많이 뿌려주게 되면 그건 먹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요. 그리고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 많이 놔두고 그곳에서 많이 놀아주시게 되면은 그곳을 노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점차적으로 배변 실수를 그쪽에다가 하지 않고 정해진 배변 패드에다가만 쌀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네. 일단은 근데 제가 그래서 패드를 많이 깔아놨는데 네.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네. 배변을 한 장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렇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배변을 가르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호자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배변 패드를 깔아놓고 그곳에다가 싸지 않으면은 혼을 낸다든지 혹은 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먹을 거를 주는 이런 행동들은 배변을 더 못 가리게 하는 원인이고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변 패드 많이 깔아놓으라고 했잖아요. 네. 많이 깔아놓으신 부위에서 보면은 강아지가 자주 싸는 영역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여러 장의 배변 패드를 깔아놓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cm씩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옮겨가시면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네네. 그러면은 나이가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보호자님이 원하는 위치까지도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배변은 뭐 2개월부터 4개월 때까지는 이 과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하는 과정에서 터득을 하는 거지 너무 완벽함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좀 관대하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터그놀이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네. 터그놀이를 하다가 네. 갑자기 바닥에 막 실수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는 첫 번째로는 배변을 가리기 위해서 환경 설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화가 돼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커요.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는 데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배변을 알고 있더라도 거기다가 써야 되는 배변 패드에다가 써야 되는 거를 알고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혹은 너무 흥분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변 장소까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보이는 위치에다가 그렇게 싸게 되거든요. 근데 공놀이나 터그놀이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흥분시키는 놀이이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다가 배변 장소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아무 데다가나 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변 훈련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터그놀이나 공놀이는 해주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해주고 싶으시다면은 대소변을 다 싼 이후에 공놀이나 터그놀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있을 때는 배변을 기가 막히게 가리는데 제가 외출했을 때는 막 실수하거든요. 네네. 막 뭐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침대, 뭐 현관 이쪽에다 싸는데 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강아지 분리불안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리불안증은 보호자님이 안 계시면은 막 계속 짖고 하울링하고 낑낑거리고 집안 물건들을 사고 쳐놓는 이런 행동도 하겠지만 대소변을 이곳저곳 아무 데다가나 싸놓는 그런 안 좋은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호자님한테 보호자님의 체취가 묻어있는 그런 뭐 이불이나 침대 뭐 옷가지에다가 오줌을 싸놓는 거는 그 냄새를 맡고 빨리 자기한테 돌아오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분리불안증, 즉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분리불안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분리불안증 이 네. 애착관계만 안정적인 애착관계로 형성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은 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아, 이렇게만 해주시더라도 충분히 강아지 배변 훈련은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도 전탁훈련사님과 제가 함께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좋은 강아지 훈련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